지금까지 역사를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잖아요. 그 시대의 부자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어느 시대든 요 세 개를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근데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데이터. 이제 데이터가 생산 요소예요. 그래서 실제는 진짜 똑똑한 세계적 기업은 데이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다 데이터화를 가요. 전 세계 공급망이 변해요. 산업의 체인이 변해버려. 근데 아직도 옛날식으로 사업한다?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죽는 거는. 근데 이럴 때부터 또 기회가 확 열리는 거예요. 책에서는 그 투자는 시대의 흐름이 읽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서도 이 시대적인 흐름을 알아야 내가 또 그 새로운 시대에서의 예를 들어 뭐 제2의 애플, 그렇죠. 뭐 제2의 구글 이런 그렇죠. 기업들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써주셨는데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많은 분들께서 예. 저도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던 게 그 시대적인 흐름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봐야 그렇지. 되는가. 키워드 몇 개는 있어요. 첫째는 고객 맞춤형으로 가요. 고객 맞춤형으로 간단 말은 우리말로 하면은 내가 우리 이 대표님 고객 맞춤으로 이 티셔츠를 제작해 주려면 이 대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대표 데이터가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생산 요소가 돼요. 기업이 부가가치를 만들려면 이 내가 서비스하는 상대를 고객에 맞추면 그 사람이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그 기업이 데이터. 그래서 앞으로는 데이터가 핵심 생산 요소가 돼요. 그러면 경제학에서 우리가 생산 요소가 뭐야? 토지, 기술, 자본 이런 개념이에요. 지금까지 역사를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잖아요. 그 시대의 부자가 누구였는지 알아요? 항상 그 시대의 부자는 이제 말하는 생산 요소를 가진 자가 부자였어요. 토지, 기술, 자본이 생산 요소라면 어느 시대든 여러분 어느 시대든 요 세 개를 가진 사람이 부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봉건 시대든 노예 사회든 봉건 시대든 자본주의 뭐 이러든 항상 생산 요소 가진 자가 부자였어요. 근데 지금 하나가 더 있어요. 데이터. 이제 데이터가 생산 요소예요. 근데 지금까지 데이터를 굳이 장악해서 돈 번 기업이 누구냐? 구글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애들이 그 사람들 서비스랑 상으로 돈 버는 것 같죠. 본질은 데이터로 돈 버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네들이 돈 데이터로 벌 수 있으니까 데이터를 독점해 버린 거예요. 구글이 독점해 버렸잖아요. 우리 애플 쓰잖아요. 다 우리 데이터가 애플이 장악해 버려요. 우리 데이터가 테슬라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실제는 진짜 똑똑한 세계적 기업은 데이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딱 이거 캐치하고 이제는 구글 보고 그 구글세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 내내가 이거 독점하냐 이거지.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산업이 다 데이터화를 가요. 데이터화를 가게 되면 아까 내 앞에 축산업 예를 든 것처럼 고객 맞춤형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기업들이 예를 들면 이런 티셔츠를 1억 장 팔아서 마진을 남겨서 돈 버던 모델이 이제는 안 먹히고 오직 이 대표만을 위한 티셔츠를 만들어 이 기업이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상관없어. 난 똑같은 것만 팔겠어. 앞으로는 이런 기업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가 고객 맞춤형으로 가고 두 번째, 이제는 모든 게 친환경으로 가요. 그냥 우리 산업은 친환경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업이 생존하냐 안 하냐는 친환경 하냐 안 하냐 어느 산업이든 이제는 친환경 개념이 들어와 주지 않으면 그 기업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업 가치 평가할 때도 아까 말한 것처럼 재물원 평가하지만 아까 외부성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 평가도 들어가줘야 돼요. 이 기업이 친환경 노출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이 기업은 국가에서 문 닫아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안 쓰려고 해요. 왜? 사람 안 쓰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싸고 말을 잘 안 듣고 요즘 MZ시대는 우리 시대하고 뭐 60년대, 70년대 출신들하고 달라요. 우리는 위에 사람 시키면 예하고 아무 말 없이 야근하고 이러잖아요. 요즘 애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안 쓰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 AI화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AI화를 가버리는 건 데이터화가 가능하다는 거고 앞으로 거기에 따라서 모니터링, 아까 계량화가 갖게 되면서 산업 간의 이 경쟁력이 판세가 변해버려요. 공급망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모든 산업이 AI화로 가버렸어요. 이제. 거기에 따라서 경쟁력이 또 차이가 된다. 그리고 플러스
이제는 사람들이 건강이 핵심이 됐어요. 왜? 이제는 다 AI가 일을 하고 나는 점점 일을 안 해. 그럼 내가 알아서 내가 일을 하던 사람으로 불려놨잖아요. 그럼 내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일을 안 하면 건강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옛날 내가 커리어를 쌓겠다고 앉아서 건강을 던지면서 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은 다 AI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개인으로서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높은 가치가 나의 건강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키워드가 건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앞에서 한참 동안 웰니스 뭐 이런 개념을 설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는 모든 건강 운동 이런 산업들이 고객 맞춤형으로 가지 않으면 다 죽는다. 이제는 다 맞춤형이에요. 예. 이런 걸 변하지 않으면 자기도 죽어도 왜 죽는지를 몰라. 이 시대는 있잖아요.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중요해. 네가 서울대 나왔니 안 나왔니 이런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안 중요해요. 이제는 어디를 어느 대학 나왔냐 하버드 나왔냐 안 중요해요. 이제는 세상이 인터넷 시대로 변했고 이제 특히 코로나가 그걸 앞당겨 버렸어요. 세상이 이제는 크게 말하면 메타버스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세상이 이제 이렇게 이런 가상세계가 더 커지고 대부분 가상세계로 오면서 우리 온라인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제 직접 아마 이러면서 세상이 변했어요. 이제는 어느 대학을 나왔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뭘 할 수 있냐만 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이 무엇을 배워야 되냐. 당연히 시대의 운명 흐름에 따라 배워야 되겠지만 그걸 니만이 뭐 지금 딱 할 수 있어. 지금 시대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너만 배웠어. 이러면 당신은 그냥 이력서를 안 넣어도 여기저기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자신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옛날식으로 마인드가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우리 아들 서울대 갔어. 뭐 이런 거에 아직도 거기 매너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제는 당신 자식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런 인재가 필요한데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서울대 나와도 이걸 못 하잖아요. 취직이 안 돼요.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아시고 여러분은 앞으로는 교수든 박사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너냐? 끊임없이 노력하는, 특히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 위너고 그 속에서 하나라도 내 거를 만드는 사람. 근데 그 만든 거 세계에서 누구도 하는 사람 없어. 당신이 위너예요. 뒤에 모든 배경이 그 순간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저는 그걸 또 느끼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변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근데 아직도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살아가요.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우리의 모든 데이터를 그렇죠. 가지고 갔는데 그렇죠. 이게 앞으로는 이 스마트폰 시대가 도태되니까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을 그렇죠. 만한 새로운 디바이스에서 맞아요. 우리의 데이터를 가지고 가는 기업들이 그렇죠. 제2의 애플과 같은 그렇죠. 기업이 되지 않을까 좋은 말씀이에요. 싶어서 저는 메타버스가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교수님도 사실 메타버스 많이 강조해 주시잖아요. 맞아요. 네. 약간 이런 개념인 건가요? 그렇죠.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말씀인데 우리 스스로 자기를 생각해봐요. 하루아침 눈 떠서부터 저녁 잘 때까지 내 행동을 보면 알아요. 그럼 내 데이터를 누가 가져가는지를 알거든요. 중국 사람은 스마트폰 딱 켜고 거기에 웨이챗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말 하면 카카오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웨이챗에 모든 기능이 다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먹고 자고 쓰고 공과금 내고 뭐 은행 예금하고 투자하고 보험 들고 뭐 내 생활의 모든 게 그 웨이챗 플랫폼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은 웨이챗 하나로 나의 먹고 자고 이동하고 관리하고 모든 게 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 데이터는 웨이챗, 알리바바, 알리페이, 알리바바 이런 애들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스마트폰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그런 데이터는 안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걸 앞으로는 자율주행 자동차 온다잖아요. 그러면 웨이챗에서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걸 누가 갖고 있냐? 그 테슬라가 갖고 있는 거죠. 테슬라가 생각해봐요. 한국의 테슬라가 한국에 운전하는 사 한 2천만 명이라 합시다. 2천만 다 테슬라 거 쓴다고 상상해봐요. 테슬라 자동차가 대한민국에 곳곳 다 다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테슬라가 대한민국의 모든 교통 도로를 다 할 거며 대한민국 2천만 명의 이 사람들이
주로 어디를 가고 어디 멈추기 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해봐요. 근데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전기자동차가 테슬라잖아요. 이 데이터를 미국 기업이 하나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만약에 전쟁이 예를 들면 중국하고 미국이 전쟁해. 근데 중국 사람들이 교통 이 테슬라 저기다 다 쓰는 바람에 모든 교통 도로 모든 게 데이터를 다 테슬라 갖고 있는데 그게 미국 기업이야. 그 데이터를 미국 국방부에 준다고 생각해봐요. 요소 다 한다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데이터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래서 저는 미래 지금 스마트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까 스마트 디바이스로서 스마트폰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게 스마트카예요. 근데 이게 아직 자율주행 단계는 안 왔어요. 근데 지금 뭐 L3 단계까지는 왔는데 혼합형으로 저는 이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스마트카라는 게 하나의 스마트 디바이스로 확 떠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되니까 우리가 평소에 늘 들고 다니는 게 뭐가 또 있을까 생각하면 어떤 사람 모자를 쓰고 근데 모자가 이게 스마트 모자라고 생각해봐요. 어떤 사람 안경. 그래서 요즘에 VR 안경 이런 게 뜨잖아요. 이 안경이 VR 안경 아직도 무거우니까 사람 잘 안 쓰는데 한번 상상해봐요. 화웨이가 그런 지금 안경 만들어냈어요. 이 안경이 핸드폰 듣고 누르고 다 돼요. 안경 딱 쓰잖아요. 이렇게 핸드폰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모든 것들이 다 스마트 디바이스가 될 수 있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스마트폰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게 산업이 변해가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1차적으로 유니콘 기업이 그러니까 넥스트 앱을 될 수 있는 영역이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쪽으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는 친환경 자동차를 말하는데 그게 핵심이 전기자동차에서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난리 났잖아요. 이게 너무 고평가되는데 좀 말이 안 되게 그래서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배터리가 핵심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이 문턱이 낮아졌어요. 옛날에 아무나 자동차 산업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전기자동차 시대 가면서 누구나 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후에 자동차 누가 만들면 애플카라는 게 나왔잖아요. 네. 이제 빅테크 기업도 자동차를 만들겠대. 옛날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다 자동차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예요. 좀 무척이 확 그러면 자동차라는 게 이제 교통 이전 기능이잖아요. 원래 자동차는 뭐죠? 교통 도구잖아요. 앞으로 교통 도구 기능이 중요하지 않게 돼요. 부가 기능이 돼버려요. 우리가 스마트폰이 사실은 통화를 별로 안 하잖아요. 주요 기능이 SNS 기능이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자동차는 부가 기능이 교통 이동 부가 기능이고 자동차가 안에서 그게 일하는 장소 될 수도 있고 호텔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게 나의 모든 행동을 다 워칭하는 하나의 디바이스가 되면서 그에 따라 또 산업 공급망이 자동차 산업과 쫙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배터리 회수 산업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전망이 좋죠. 이제 이게 또 친환경하고 연관되고 그래서 전 세계 공급망이 변해요. 산업의 체인이 변해버려. 근데 아직도 옛날식으로 사업한다?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죽는 거는. 근데 이럴 때부터 또 기회가 확 열리는 거예요. 이런 걸 먼저 하는 사람은 이게 막 같이 뛸 때 1등하기 어려운데 남들이 머리가 잘 안 변하잖아요. 안 뛴단 말이에요. 근데 나만 변하면 어떻게 1등이 쉽게 되는 거지. 그래서 글로벌 대기업별 시대에 1등 되기는 쉽다. 나의 머리만 먼저 변해준다면. 혹이라도 예. 아직 내가 변화를 특별히 시도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용기가 안 나거나 네, 어떻게 변할지 모르시는 그렇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쉽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마지막으로 그런 네. 분들께 한마디 또 해주신다면요. 네. 딱 여기에 요것만 읽어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뭐냐면 제가 이런 말을 쓴 게 있어요. 뒤늦게 깨달은 성공의 전제에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라는 게 있어요. 삶의 본질은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깊은 말이에요. 우리가 5%시대, 3%시대 이런 말이죠. 중국은 탕핑주의 이런 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만 뭐 어쨌든 뭐 다 포기하고 산다는데 그 사람은 인생을 몰라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히 성공하려는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를 안 하고 성공하겠다? 한번 해보세요. 이상의 공짜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걸 빨리 인지할수록 내 인생이 성공에 가까워지고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과 확 차이가 나요. 성공의 전제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위험을 감수할 때만이 내가 기대하는 어떤 결과에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바라고 뭔가를 바라잖아요.
100% 실패했어요. 근데 잠깐 성공한 적인데 그게 결국 나중에 다 실패로 그게 다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나이에 지금 대학을 운영한다라는 건 투자하고 운영한다 엄청난 리스크예요. 근데 저는 인생의 본질이 죽을 때까지 본질이 사람을 산다라는 게 한 인간이 산다. 삶을 산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삶을 산다. 이코 위험을 감수하는 삶. 근데 이 말이 이해하는 분도 있을 거 안 하실 분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도전하는 사람만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더 풀로 책 저술하신 또 안유아 교수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 들어봤는데요. 워낙 또 저의 기존의 삶의 또 가치관 방향에 되게 또 응원에 그리고 또 격려의 메시지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은 저 스스로는 너무나 힐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얻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부디 저와 좀 비슷한 감정을 느끼시면서 또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씩 또 새로운 변화와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또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럼 교수님과 함께 우리 여러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